예, 안녕하십니까. CQI 조원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차세대 방화벽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나 목차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원격 근무의 환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보안 위협은 무엇이 있고 이러한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차세대 방화벽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여 구축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트너의 보고 자료에도 보더라도 19년 대비 점점 21년에는 약 40% 정도 원격 근무 환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근무 환경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즉 기존에는 내부에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완을 하고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재택근무와 같은 원격에서 업무 환경에 접근을 하여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의 구성 형태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내부의 업무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SSL VPN을 이용하여서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원격 데스크탑인 즉 VDI로 먼저 접근을 하고 VDI에서 다시 내부의 단말로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여 업무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같은 경우에 금융보안감독원에서도 이런 원격 근무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원격 근무 시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재택근무자 그 단말에 대한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단말이 정말 그 최신 OS, 최신 패치가 적용된 안전한 OS를 사용하고 있는지, 백신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설치돼서 안전한 단말인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매체 제어라든가 문서 암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단말을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구간인 통신 구간 및 회선 그리고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접근을 할 때 단순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만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군가 도용하여서 그 불법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팩터 인증, 즉 OTP라든가 아니면은 사설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이런 멀티팩터 인증을 통해서 정말 허가받은 정상적인 사용자인지를 확인을 하고 회사 주요 업무와 접근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이 VPN, 즉 암호화 통신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인증이라든가 통신 그리고 단말에 대한 확인이 된 다음에 내부에 접근할 때는 최소한의 연결만 허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 외부에서 접근이 어디로 접근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항상 남겨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확인들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원격에서 내부의 인프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외부 단말에 대한 보안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를 해서 안전한지 아닌지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연결 유지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재택근무 환경은 늘어나고 있고 보안에 대한 가이드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단말이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정보 유출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그다음에 업무용 트래픽만 허용하고, 그다음에 인가전 사용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개별 시스템을 각각 하다 보니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업무에 대한 지연 부분입니다. 즉 내가 원격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신청하고 방화벽 정책에 반영되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결국은 업무의 연속성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의 손실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보안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면서 많이 나온 개념들이 새로운 개념이 바로 사용자라든가 단말 정보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접근만을 허용하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개념이 많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신원에 대한 확인입니다. 즉 내부가 됐던 외부가 됐던 내 주요 인프라로 접근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허가받은 사용자인지, 즉 허가받은 사용자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바로 회사 내에서 갖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보, 즉 인사정보와 연계해가지고 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원격에서 접속하도록 허가받은 사용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사정보 연동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금감원의 가이드처럼 멀티팩트 인증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정상적인 사용자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용자가 확인이 된 다음에는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 단말, 쉽게 말하면 이 노트북이 쓴다고 했을 때 이 노트북이 정말 안전한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이 사용자의 단말이 봤더니 보안 패치라든가 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가이드들을 다 잘 준수했다고 하면은 회사의 중요한 인프라들, 뭐 ERP 서버라든가 아니면 이런 재무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봤더니 보안의 레벨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경우에는 주요 서버는 접근하지 못하고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패치할 수 있게끔 어떤 퍼블릭 게시판이라든가 업데이트 서버들만 접근할 수 있게끔 차등화된 접근 레벨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원 디바이스에 대한 레벨까지 다 확인이 된다면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이 내부에 접속을 하되 무조건 이 사용자 단말에 대해서 트래픽을 다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한으로 최소한의 접근할 수 있는 서버만 대상으로 연결해 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기존의 차세대 방화벽이 아닌 기존의 방화벽으로서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IP 기반의 정책이라는 부분이죠. 즉 사용자는 IP와 사용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화벽과 같이 IP 기반의 정책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내부에 있던 또는 외부로 이동을 하던 이렇게 환경 이동에 따라서 IP가 변경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인사 정보와 연계된 이 사용자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방화벽으로는 단말에 대한 어떤 상태 정보 기반의 세밀한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기존의 방화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A에서 B로 가는 트래픽은 차단하고 A에서 C로 가는 트래픽은 뭐 허용해라 이런 식의 정책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에 대한 상태 정보는 연계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IP 포트 기반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는 제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TCP 80 포트에 대해서만 내가 허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이 80 포트를 이용해서 뭐 ERP 프로그램도 돌 수 있고 웹, HTTP 프로그램도 돌 수 있고 뭐 지메일이라든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레가시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TCP 80 포트로만 제어하기 때문에 이런 세밀한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에서의 그런 컨셉을 구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 제어 정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차세대 방화벽 단독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같이 연계를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되는 보안에 대한 설정 정보라든가 업데이트 여부들 그리고 필수 소프트웨어라든가 어떤 백업이라든가 암호화 같은 이런 상태 정보들을 받아서 이 접근이 어떤 사용자가 어떤 단말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보고 이거에 따라서 뭐 DMZ 구간의 접근을 허용을 할지 아니면 사내 업무 시스템을 허용을 할지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개념을 지원하고 있는 차세대 방화벽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실제 구축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점검 단계입니다.
여기 사전 점검 단계는 크게 두 가지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SSL VPN을 방화벽으로 연결하기 전에 먼저 이 OS가 정말 안전한지, 사실 아직까지도 집에서는 윈도우즈 7이라든가 이런 구형 OS를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최신 OS, EOS가 끝나지 않은 OS, 그리고 이 최신 패치들이 적용된 이런 OS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라든가 화면 보호기 설정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원격 접속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격 접속을 붙은 다음에도 이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내 업무 시스템에 원격 접속으로 붙은 상황에서 별도의 내가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동시에 내가 PC가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그 감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은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전부 다 원격 접속을 통해서 회사의 방화벽을 통해서 인터넷을 나가게끔 함으로써 외부로서의 감염 부분을 차단을 해주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공유 폴더, 뭐 클립보드 복사 기능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함으로써 내부 단말에 대해서 어떤 그 불법적인 복사라든가 정보 유출 부분을 차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도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 시간 동안 마우스라든가 키보드에 입력이 없는 그런 유유 상태가 되면은 자동으로 원격 접속을 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단말에서의 어떤 훔쳐보기를 통해서 정보 유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인사정보와 연계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많은 고객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보통 그 SSL VPN과 같은 원격 접속을 하게 되면은 먼저 사용자가,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택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제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에서 결제 승인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방화벽이라든가 원격 근무에 따른 정책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 REST IP라고 하는 연동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VPN 사용 신청을 하고 결제 승인이 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방화벽에 정책으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VPN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인사정보 내용과 확인을 해서 허가받은 사용자인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등록된 정책에 의거하여서 지정된 서버에만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각각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별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결제 시스템 인사정보와 연계하여서 자동으로 방화벽 정책까지 연결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단말에 대한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세밀화된 정책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먼저 나는 단말에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거야. 그래서 어떤 OS를 쓸 것이고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배포하게 되면은 그 단말에서는 그 사용 정보들을 방화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방화벽에서는 단말에 대한 정보 수집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제 원격 근무자가 어떤 사전에 등록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서버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설치된 단말만 접속을 허용해 준다와 같이 이렇게 세분화된 정책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용자 또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제어를 함으로써 이것이 그 단순하게 포트 기반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볼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를 바꾸거나 동일한 포트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기반 제어를 통해서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세대 방화벽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서 안전한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곳에 말씀드린 솔루션 이외에 뭐 매체 제어라든가 문서 보안, 그리고 그 웹캠 감시와 같은 화상에 대한 솔루션까지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원격 근무의 환경에서도 사전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중간 연결 과정의 보안, 그리고 사후에 대한 보안까지 완벽한 모든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